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108석 개헌선 저지 간신히 턱걸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22대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대전제하에 국민의힘이 패배한 그 충격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총선 어떤 선거입니까? 그 지역 바닥 민심을 박박 긁으며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정치적 힘을 키워온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총선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이번에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일꾼들, 집토끼들 공천 다 탈락시키고 민주당에서 전향을 한 운동권 출신들, 함은경 같은 자들 전략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략 공천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들 이번 총선 전부 다 낙선을 했지요. 또한 이 총선은 그야말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또 발이 부르트도록 스킨십을 하고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유세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셀카 찍고 팬 미팅 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하다가는 총선 망친다 라고 경고했지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 170석 자신 6석 더 주어 감사? 홍준표, 정영환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영환 이게 언제 기사냐? 자, 2024년 올해 3월 22일 기사입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최대 170석 예상 다시 치고 올라가 과반 승리 자신.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대전, 충남 일부, 수원, 경기 수원, 용인, 고향에서 이기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170석이 최대 목표라고 자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예상 의석수를 묻는 질문에 153석에 플러스에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앞서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했는데 이를 넘어선 수치를 정영환 위원장이 이야기하며 자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환 위원장은 두고 봐라. 이제 1, 2주 뒤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이라며 그 마음 자세는 우리가 항상 지는 걸로 생각해서 전투력을 키우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중전을 펼치며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며 한동훈 원톱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더 힘내고 있는 것 같다라며 당정 간의 화합이 잘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유세 현장에 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조금 있으면 선거 득표율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시험적으로 잘 운영했다라며 나중에 좀 있었지만 큰 싸움은 없었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기조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정우택 의원, 충북, 청주, 상당 이 정우택 의원도 얼마나 일꾼입니까? 도태우 변호사, 대구 중남, 장예찬 전 최고위원, 부산 수용 등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공관위원들이 그 부분에 관해 세미나를 해서 자료를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시스템 공천이 승리 공천으로 이어져야지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심해서 결정한 후배들이 상대 후보와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과반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번 그 이슈, 이종섭 주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시 회복돼서 이번에는 우리가 꼭 필승한다고 본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 지켜봐 달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참 생각하면 할수록 자, 이랬던 정용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정용환 교수는 국민의힘 당회의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됐다라며 공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22대 총선 참패 성적표에 대해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용환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라며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구루토기를 주셨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총 103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은 도합 180석을 얻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죄송합니다. 총 180석을 얻었습니다. 직전 총선 대비 5석이 늘었습니다. 정용환 교수가 언급한 6석 더 주셨다는 표현은 직전 대비 1석 감소한 비례대표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용환 교수는 한동훈 책임론과 관련해 그 양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쏠린 측면이 있는 책임론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만 하지 않았나.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며 끝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분투를 추켜 세웠습니다. 자,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 또 이번 총선 6석 더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용환 교수를 가리켜 공천을 엉망으로 해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의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저런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공천 칼자루를 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정영환 교수의 당 총선 백서 회의 발언에 대해 선거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나와서 저런 말을 하나, 속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라며 맹 비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